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의 달인으로 군내면 명산리 울미숲에 위치한 임승호 조각가님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임승호 작가님은 홍익대 조속과 졸업,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환경조각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치시고요. 또 개인전 16회 국제조각 심포지엄 및 다수의 아트페어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조사 좀 해갖고 왔죠? 네, 잘하셨네요. 어떻게 하셨어? 그리고 또 2013년 광화문 아트포럼 올해 미술인상과 또 2020년 경기미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군내면 울미숲에 다시 둥지를 트셨는데 어떤 연유로 고모리에서 여기로 오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고향으로 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 고모리에 어떤 창고를, 여기와 비슷하게 창고를 얻어서 작업실을 쓰기 시작하면서 고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마을을 좀 문화마을로 가꾸고자 한 15년 동안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지금은 고모리 저수지를 주변으로 한 그쪽이 상권이 많이 살았죠. 근데 이제 정작 저는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내쫓기는 형상이 돼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쪽에 뭐 이한칠 회장님이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제안을 해서 이쪽으로 온 지 한 2년쯤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조그맣게 저 구석에서 조그맣게 쓰다가 이번 기회에 이 건물 전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전시장을 만들고 뒤에는 작업장, 또 그 뒤에는 장기적으로 내가 살 집을 이렇게 꾸미고자 이쪽에 왔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누에 키우는 잠실로 쓰다가 또 몇 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부화장으로 썼었어요. 뭐 아마 병아리 부화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공간을 제가 이제 좀 제가 쓰기 위해서 지금 2달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어울리시네요. 왜냐하면 부화장이라는 게 생명의 탄생인데 시작인데 여기서 또 예술을 또 새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럼 고모리가 이제 15년 전에는 상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군내면에 오셔서 여기가 또 문화와 또 상업이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 기운을 끌고 오실 것 같은데요? 글쎄 이한철 회장님이 또 이쪽을 예술인 마을을 꾸몄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장 먼저 이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여기저기 생겨서 뭐 그런 것이 예술인 마을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문화예술이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쪽에서 예술인들의 산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여기는 이제 예술인의 마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술인과 맞는 조용한 상업, 네, 뭐 커피숍 아니면 아이들 카페 뭐 그렇죠. 그렇게 같이 발전하면 좋겠네요. 선생님 여기 방문했으니까 여기 선생님 전시된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작품은 어떤 배경으로 그리고 또 어떤 재질로 작품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처음에 첫 개인전부터 시간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을 시간성에 대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 건, 지나간 시간을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지층을 파고 들어가면서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층에 파고 들어가서 뭐 25만 년 전이다, 3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유추해내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가시적으로 어떤 조각적으로 돌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굴된 시간의 터 뭐 이런, 그래서 이 소재를 이제 흙을 한 900도 가까이 구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철을 받고 해서 이렇게 큰 작품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발굴된 터의 형상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이고요. 요 자체도 이제 진짜 발굴터라는 게 느낌이 확.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 작품을 보면 네. 이 작품도 고고학에서 이제 과거의 시간을 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트예요, 비트를 파들어가는 건데 이 지층마다 이제 연도가 틀리죠. 예. 그걸 시간의 계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끝으로 가면 이제 지구 핵이 있는 건가요? 글쎄, 하여튼 우리가 어떤 과거에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살지만 우리가 고고학에서는 몇십만 년 전 차이는 그냥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시간에 어떤 집중해서 그런 걸 찾아내서 그것을 제가 이런 구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보면 이런 작업도 지금 작업이 제가 다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과거의 시간을 이제 찾아 들어가면서 현대에서 가장 지구상에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더라고요. 예. 우리가 파리를 가면 파리를 가는 시간하고 우리 여기 한국에서 흐른 시간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조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시간성, 그러니까 용어로 좀 시간의 차연이라고는 말을 쓰는데 그런 시간의 차연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작품들도 보면 대부분 어떤 유적 같기도 하고 어떤 로마 유적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소재가 많이 들어가요. 이건 제가 유학 시절에 잠깐 93년도에 잠깐 귀국을 해서 제가 강남에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만들었던 작품인데 어떤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폐허가 되고 다시 또 문명이 다시 또 재생되기도 하고 그러한 흔적들 시간의 흔적들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흔적에다가 시간의 흔적 플러스 문명을 그렇죠. 문명의 폐허화된 문명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찬란했던 문명도 굉장히 폐허화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 이게 이제 쇠인데 재질이 쇠인가요? 이게 동판인데 예. 언뜻 보기에는 그냥 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작품의 제목은 역풍입니다. 역풍. 시간에 이제 불어오는 역풍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 비행기 엔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을 제가 동으로 덮어 씌우면서 두들겨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앞에서 불어오는 어떤 역풍을 막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손수 다 이거 두드리시고 그렇죠. 만드신 거죠. 근데 제가 주먹이 좀 세서 스트레스 받을 때 와서 두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작품 하나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이런 작품은 한 열흘 정도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구상하기까지의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구상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계기는 어떨 때 그 영감을 받으세요? 글쎄 우리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예술가들이 그 어떤 알게 모르게 자기 몸에 쌓이는 어떤 경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책에서 봤던 것도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내 내부에 어떤 축적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특별하게 구상을 어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쨌건 내 내부에 이미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토해내는 그것이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네. 작품은 지금까지 좀 각지다라든가 깊은 고뇌보다는 조금 더 발랄한
꽃이 있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작품하고 뭐 크게 틀리진 않는데 어떠한 문명 속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나간 뭐 원시 시대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는 원시 시대에도 그 시대에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그 시대의 어떤 찬란했던 문화를 그런 것을 꽃 피우는 그 가운데서 또 그가 뭐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뭐 찬란할 때도 있고 또 다시 쇠퇴했다가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문화의 꽃을 피운다 그럴까? 그래서 꽃을 거기다 가미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럼 이거는 문화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문화가 활짝 편 문화의 이제 어떤 활짝 핀 문화,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문화의 전성기. 그렇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언제나 전성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시간과 문명과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연계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시각이 짧아서 그런지, 먼 문명은 못 봐도, 하무 11원, 건불 10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뭐, 로마나 뭐, 그런 찬란했던 문화도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지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글쎄 우리 현대에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겠죠. 그렇겠죠. 지금 대몽골 제국이 지구 4분의 1을 점령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작은 나라가 돼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런 것도 어떤 시간의 어떤 성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의 그릇을 표현한 건데요. 그 큰 그릇 안에 이제 어떤 문명이 담겨져 있는 자세히 보면 뭐 그 안에 어떤 찬란했던 어떤 문화들이 담겨 있는데 요 문화가 이제 뭐 지나간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컴퓨터 칩이라든지 이런 과학 문명에서 나온 칩을 이용해서 어떤 도시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 도시 같기도 하고 또 뭐 과거에 발굴된 현재가 미래에 발굴된 유적 같은 그런 동시에 공존되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 작품은 어쨌건 과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현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현재가 발굴되는 형상 그런 걸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제 마음속에 어떤 시간을 초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게 아마 비행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작품도 좀 특이합니다. 뭐 작은 찻잔 같기도 하고, 종지 같기도 하고. 술잔 같은 것을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체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데 그 전체가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작은 개체들의 모임이 하나의 주체가 되고 그 주체가 다시 작은 객체로 흩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완성품이 되고 완성된 모습도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 모습. 멋집니다. 근데 외람되지만 작품의 가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 제 작품은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잘 팔리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좀 개인전화해서 작품을 팔았던 기억은, 스페인에 한 5, 6년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했었던 작품을, 박사과정 마치면서 거기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갤러리, 레오나르드라는 갤러리에서 했는데, 뭐 지도교수가 추천을 해서 그 갤러리에서 했는데 처음엔 갤러리 주인도 별로 뭐 동양의 조그만 뭐 친구가 뭐 전시한다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DP를 해놓고 이제 2개 층에서 했는데 1층과 지하층에서 했는데 전시를 했을 때 이제 갤러리 오픈인 날 갤러리 사장이 이제 뭐 어느 분이 오시니까 그분한테 설명을 잘하라 그랬는데 그분이 아마 내가 알기에 가장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 작품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날 최대 이제 일간지에 저를 크게 다뤄줬더라고요. 뭐 거기는 대부분 뭐 그 신문에다가 작가
전시마다 별을 달아주는데 뭐 피카소급은 별 5개예요. 근데 저를 별 4개를 달아줬더라고요. 그러더니 갤러리 주인이 너는 여기서 작품해도 된다. 그러면서 갤러리 주인이 5점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귀국하면서 뿌듯해서 외화를 벌어 온 기억이 있고, 여러 곳에 이제 이천이나 또 동해시 뭐 이런데 각지에 이제 조각공원에 제 작품이 이제 뭐 굉장히 큰 작품들이 이제 소장되어 있고, 뭐 어쩌다 이제 조형물, 상징 조형물 같은 걸를 할 때는 큰 스케일이 크죠. 그런 거 외에는 뭐 소품은 많이 팔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포천에 공장들이 많아요. 네네. 좀 괜찮은 살림살이가 괜찮은 기업들이 이런 작품들을 좀 임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체인징하면서 이렇게 임대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이랑 같이 이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작품을 좀 보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보정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롭게 좀 나를 좀 바라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기도 합니다. 네,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아톰인데 아톰 모양을 제가 만들어서 네. 그 시간을 뚫고 나오는 어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 이제 아톰이 주로 나왔거든요. 네. 그때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 만화에서 네. 나오는 아톰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계속 보다가 새로운 재질이 나왔어요. 네. 이게 저희 포천석인가요, 혹시? 예, 포천석입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부분 뭐 조각공원에 있는 작품이나 포천의 뭐 선정호수 조각공원이나 아트밸리에 있는 작품은 거의 다 포천석으로 작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돌 작업을 이렇게 작업실에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심에 겨워서 이렇게 소품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료만 이제 그 어떤 화강석일 뿐이지 어떤 시간성에 대한 시간의 뭐 수평적인 시간, 수직적인 시간을 통과하는 어떤 문 같은 형상을 이제 해봤고요. 그럴 것 같은 선생님.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네. 어떤 사람의 시간은 이렇게 직선으로 네, 수직적이기도 하고요.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렇죠. 통과하는 사건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왜 자꾸 사건과 막 그런 걸로 연결을 시키죠? 어쨌건 사건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건 하나하나가 시간의 어떤 멈춤이랄까, 그 시대의 시대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굳이 피카소도 뭐 우리 한국전에 대해서 뭐 작품을 남긴 적도 있고, 어떤 작가마다 그 시대 상황의 어떤 그런 것을 작품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대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작품으로 이렇게 남길까 해서 아마 그런 작품을 한 것은 세월호에 대한 게 아직까지도 뭐 한 8년 가까이 됐는데 7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요 수직적인 거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저 수평적인 거는 좀 시간이 더디게 가는 느낌? 그런 작품의 느낌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류가 최초로 무엇인가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주먹도끼가 아닌가 해요. 우리가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주먹도끼가 지금 얘기하자면 맥가이버 칼이나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때도 주먹도끼에도 과학이 있거든요.
주먹도끼라고 그래서 막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먹도끼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시절의 원시인들의 어떤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곡리에서 늦게 보엘 병사에 의해서 발굴된 아슐리안형 돌도끼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계 고고학사를 다시 쓰게 된 계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에는 그러한 양날 도끼가 없었다 했는데 전곡리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도 돌도끼에도 과학이고 요즘 우리 첨단 과학 핸드폰도 그 당시에 하고 연관 질 수 있는 과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거울이거든요. 저것도 저기 보이죠? 예. 거울인데 거울에다가 이제 암각화를 거울 뒷면을 제가 이렇게 긁어서 거울 뒷면을 긁어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네. 이제 새로운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울을 이렇게 놓으면 앞부분에 거울 뒷면을 긁으면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암각화 이런 시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원시인의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제 작품에 이제 담아본 작품도 있긴 있습니다. 대작품으로 만드셔서 누구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작품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선생님, 저런 작품을 제가 돈을 아껴서 저런 작품을 하나씩 사서 소장하고 있으면 좋겠다. 고 기자님이 하나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도자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이당 선생님이라고 찻잔을 정말 매끄럽게 만드세요. 제가 이제 그분 작품을 갖고 싶어서 돈을 모아서 워낙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그 저기 사발 몇 개 샀어요? 사발하고 5인 닭이 세트 많이 주셨네. 예, 해서 한 세트 현금으로 다 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인데 내가 이 돈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작품을 하나 샀다. 지금도 이제 갈고 닦진 않아요. 방치를 해뒀는데 가끔 봐요. 보면은 너무 좋아요. 오늘 요 작품 돈 모아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소장을 하겠습니다. 명품 백도 뭐 없지만 명품 백도 사는데 이 작가님의 작품 하나 소장하고 있으면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중에 내다 팔면 조금 더 받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포천의 달인이세요. 예술달인. 달인은 아니고 아직 멀었죠. 저도 이제 어렵게 공부를 했고 일반 사람들이 우리 좀 얼마 전만 해도 예술을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또 뭐 가난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팽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문화예술이 지금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러듯이 문화예술이 이제 돈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뭐 BTS도 있고 우리 뭐 포천이 낳은 아들 이명훈도 보듯이 우리가 이제 문화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 분들도 어떤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꼭 콜렉션을 하시지 않더라도 자꾸 어떤 현대미술이나 작가들 접촉을 하고 많이 예술품을 많이 이렇게 접하시다 보면 익숙하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술이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또 자주 또 공연도 보시고 자주 전시도 보시다 보면 아마 자신도 모르게 어떤 거기서 어떤 마음의 평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기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임승호 회장님을 모시고 포천 뉴스 TV에서 포천 달인을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